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나요? 몇 시간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옆 사무실에 있는 강인모터스의 차량을 29대 한번 보도록 하고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아반떼 아까는 MD가 500만 원대 나왔는데 요거는 더 뉴 아반떼예요. 디젤입니다. 게다가 또 색깔이 흰색이에요. 오, 내비게이션이 정품인가? 정품입니다. 좋아요. 정품은 무조건 후방 카메라 있고 열선도 있는데 무사고일까? 근데 키로수가 좀 있어요. 렌트 이력도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뒤 휀다도 조금 영향이 있었겠지. 완전 주차를 좀 잘 못하시는 초보분께서 타셨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들어온 날짜는 8월 11일. 이 정도면 뭐 소소합니다. 핸들 열선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디젤 스마트 모델이에요. 여기 이쪽이 아반떼 MD는 안 들어가 있고 더뉴 아반떼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개등도 약간 낙엽 모양으로 보이고, 역시나 밑에 원래 검정색인데 이게 떨어져서 여기를 도색을 해놓은 느낌이 들고, 휠은 그냥 보통 휠이다.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는 아닌데 블랙박스 정도면 뭔가 조금 약간 후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왠지 2014년에 좀 저렴했던 투채널로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렌트 이력이 있어서 넘버가 원래는 하허호였다가 최근에 이 남바로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만큼 남바는 빳빳하겠네요. 이게 보고, 그 다음에 코란도 C는 미션이 좀 이제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있고, 뭐 이제 내비게이션도 조금 싸구려로, 비교적 싸구려로 껴져 있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뺀 건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마 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감을 조금 이제 최대한 이쁘게 이질감 없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휠은 괜찮아 보입니다. 클럽이 이름 파크예요. 또 금색으로 조금 살짝 바꿔놨고, 뒷자리 열선이 있고 핸들 열선이 있고 에어백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여기도 이런 패턴의 모양으로 바꾼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부터 순정이 저게 아닐 텐데 아마 바꾸셨을 거예요. 조금 만지셨지 않았나.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은 무사고라고 돼 있고 신조라고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성능 점검 기록부를 이 차를 원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금액은 520인데 아마 500까지는 무조건 될 겁니다.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490이 될지 480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저렴한 차들은요 보통은 많이 안 빼줍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오피러스 수원에 있는 차를 60 정도로 뺀 적은 있어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체가 조금 덜 빼주는데, 덜 빼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 입금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세 공부를 하실 때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조언을 해드리고, 어느 정도가 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전화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전화 끊지 마시고 그냥 결론을 들어봐 주시면은 2014년식의 6만 킬로예요. 6만 7천 킬로인데 색깔이 흰색입니다.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 가셨나요? 예, 고객님 이거 어떠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 끊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컨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자리에서 더럭셔리 그랜저 240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또 정품이에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지나 있습니다. 이거는 해달라고 하면 되고, 휀다 하나, 안쪽엔 뭐 없습니다. 근데 누유가 조금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찍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봐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바로 꺼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수리를 굳이 하게 되면은 역시나 11만 원에서 한 3, 40 정도 나올지 아니면은 좀 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에 더럭저리 그랜저 240도 상관없고 디럭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6월이에요. 6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골라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다른 차를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앞자리가 8월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인천, 부천 지역이 하도 지금 한 여름부터 굉장히 미친 듯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묶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그럴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 뉴카니발 리무진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다시게 되시면은 뭐 20만원에도 달 수 있는데 너무 싸구려고 후방 카메라까지 뭐하고 하면은 적어도 20 후반 내지는 한 40 사이 정도다. 모델별로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는 내년 7월 5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렌트 튜닝 없고 휀다 하나 그리고 또 누유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우와 이렇게 4개 체크가 돼 있으면 보통 끕니다. 제 옆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조금 그나마 소소한 정보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들으신 바와 같이 제 목이 지금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끊었다가 약간만 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아무래도 바로 보시겠지만 한 10여 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은 아까 프레스티지 봤는데 이번에는 디럭스예요. 똑같은 민트색인데 휠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스마트 키도 디럭스는 아닙니다. 키로 돌리는 방식이고 그리고 또 핸들 열선도 없고 이 버튼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고 열선도 없어요. 디럭스라 사이드 미러도 접이식 백밀러가 전동이 아닌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없어요. 블랙박스는 있는데 아까보다는 1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약간 키로수를 좀 줄이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고 내비게이션은 또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엉뜨 엉따 라고도 하는데요. 지역별로 또 그게 불려지는 게 위에는 엉뜨 밑에는 엉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지방에 따라서도 엉뜨 엉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열선이 이 차는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아까 있었는데 없고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인터페이스 자체가 여기는 이제 프로토 에어컨식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 키인데 아까도 내비게이션은 있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없어 보여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가 이건 있어 보입니다. 여기 점 하나 보이시죠? 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검정색 동그라미가 없는 거 봐서는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3월 23일까지고 렌트 튜닝이 없고 앞에는 단순 접촉 사고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점검자 이글란을 가면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왠지 이쪽 운전석 쪽 휀다도 조금은 조정 본넷도 미세한 판금이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11번 인사이드 패널 조금 여기 라이트 바로 뒤에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차 특유의 미세 누유가 조금 있을 수가 있으니 심한지 아니면 경미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수리비가 11만원 들어갈 부위인지 조금 더 들어갈 부위인지도 제가 한번 문의를 주시게 되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8월 25일이기 때문에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좀 이제 500만원대로 금액도 깎일 테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무조건 0인 상태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트랙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후방 카메라가 되는지 요즘에 예전에는 많이 찍어주셨는데 요즘은 왜 안 찍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잘 되겠죠.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접이식 빅밀러도 있고, 이거는 이 버튼이 딸깍해서 손가락으로 딸깍해서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은 사이드 미러가 전동으로 접히고 열리고 합니다. 열선 버튼은 이쪽에 숨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는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로타리 에어컨 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엄청 깨끗합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2022년 내후년 6월 25일까지고 렌트 튜닝이 없고, 사고는 단순 접촉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온 날짜가 9월 26일 엊그저께 그 전날에 들어왔습니다. 키로수는 조금 아쉬운 13만 킬로예요. 그래서 다 깨끗해 보이고 성능도 좋아 보이나 외판이 좀 뭐가 있는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도 629만원 되어 있는데 600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터2 더블캡 수동입니다. 뒤에 철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수동 열선은 있어 보입니다. 있고, 에어컨 히터가 잘 되는지 아무리 추워진 요즘이라고 하더라도 낮에는 좀 더워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 히터는 바람이 세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에어컨이 시원한지, 냉매가스를 보충해야 되는 상황인지 꼭 봐야 됩니다.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봐야 될 것 같고, 적재함은 이거 하는데 20에서 조금 30인가 뭐 15인가 뭐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저렴하게 하는 쪽 금방 소수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많이 남게 되거나,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많이 남는다면은 물론 이제 조금 보태드리거나 뭐 이렇게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렴한 쪽으로 소개해드리면은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근데 20만 킬로예요. 연식은 좋은데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이제 저렴한 거 어쩔 수 없이 연식은 봐야 되는데 키로수는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되시지 않을까. 제가 좀 이제 선호하는 방법은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짧은 쪽으로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벤입니다. 뒷자리가 없어요. 뒤에는 전부 다 짐칸입니다. 뒤에서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 뭐 이제 캠핑 거의 2명만 타시는 분들은 뒷자리가 뒤로 많이 안 지켜집니다. 안 밀려요. 근데 이제 일단은 타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는 2인 라이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차가 아주 적합할 수도 있죠. 보통은 옵션들이 낮습니다. 에어컨은 1단, 2단, 3단, 4단 로타리 에어컨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세이브는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차로 다니셨을 때는 그만큼 차가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흰색이에요. 휠은 깡통 휠에 휠캡만 씌워져 있는 건데 밑에는 어디 좀 닿나봐요. 약간 구부러졌습니다. 뭐 이거야 뭐 현대 모비스 주변에 검색을 하셔서, 내지는 저희가 수소문 해드려서 바꾸면은 깨끗한 걸로 금방 교환이 가능한 깡통 휠입니다. 키로수는 많지 않은 68,478km인데 경차들 뭐라고 했죠? 키로수를 2배로 계산하시는 게 좀 이제 좀 생각한 그대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이 차량은 13만 6천 같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컨디션이지 않을까 라는 괜한 추측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싸게 할 거예요. 근데 싼 건 아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연식이 17년식이에요. 엔진 미션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거든요. 무사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6월 21일까지고 렌트는 있어요. 렌트카로 썼던 차구나. 근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괜찮은지,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들어온 날짜는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회전율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2인 라이프 혹은 1인 라이프로 뒤에 짐을 실으셔야 하는 분은 그냥 레이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고, 가족 구성원이 3명 이상이다 하면은 무조건 이 차는 안 맞겠죠. 그렇게 용도에 맞게끔. 근데 나는 집에 차가 또 하나 있어. 그냥 출퇴근 용도에 짐 실을 거. 가끔 차 2대로 캠핑 갈 때도 있고, 그러실 분들 용도를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 열선 없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는 전동 접이식 백밀러고, 밑에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열선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없으면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금액은 왠지 630 내지는 64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00만원이 넘어가면은 가끔 40만원 빼주는 경우도 있고, 뭐 50만원 빼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거의 3, 40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500만원 전후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빠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0에서 40 정도인데, 거의 2, 30 정도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지역인 수원이나 요인 같은 경우에는 60, 70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문화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조금 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더 빠지는 건 더 빠지고 덜 빠지는 건 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대충 그냥 20 정도 잡으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30 정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하죠. 하지만 빠지는 정도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좀 아시면은 조금 이제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좀 갔어도 조금 뭐랄까 이런 추임새가 없어서 조금 다른 때보다는 좀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사진이 없는 차는 안 봐요. K3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램프가 그냥 전구 타입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동그랗게 밤에 봤을 때 이쁜 동그랗게 되는 면발광 타입은 아니에요. 대신에 프레스티지는 스마트 키가 있죠. 여기 살짝 가려져 있는데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선루프가 없는 차가 더 많은데 선루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건은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이 정품이에요. 스마트 키도 있고 그렇습니다. 뒷자리 시트도 짱짱하고, 성능 봐야 되겠죠? 검사 날짜는 올해 12월 17일까지고 렌트 튜닝이 없습니다. 근데 사고는 조금 약간 아쉽게 있네요. 근데 인사이드 패널이 있나 없나 보게 된다면은 사이드 멤버가 있어요. 사이드 멤버라는 건 앞에 충격이 조금 더 있어서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내지는 이 정도, 조금 약간 EV 내지는 EV 혹은 둘 다 조금은 영향이 있었다. 근데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W나 X는 체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밑에 보면 미세누이가 역시나 없으면 이상합니다. 없다라고 하면 기분은 좋은데 그 차를 실제로 봤을 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체크된 게 내가 이 차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건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올량우라고 신기하게 적혀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외부 성능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성능장 측에서 확실하게 보통 잡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은 포장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꼼꼼하고 좀 야박하다. 딜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는 7월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K3 치고는 좀 저렴하지 않나? 정품 랩이 있는 것 치고는. 블랙박스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블랙박스는 원래 보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랙박스 사진에 있는 차들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블랙박스는 그냥 생각 외로 있으면 땡큐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받고,
여기까지 봤고 2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엔 W가 700입니다. HG 그랜저 말고 에쿠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C가 높아요. V8입니다. 체험엔 W 중에서도 아마 옵션도 좀 굉장할 겁니다. 스마트 키가 당연히 있고 이건 뒷자리인데 열선 있고 제가 사실 체험에는 잘 몰라요. 메모리도 쭈르륵 있고 여태까지 중고차하면서 체험에는 W를 딱 한 번 팔아봤습니다. 인제분이셨나 강릉분이셨나 오셔갖고 강릉분이셨나 인제분이셨나 워크인도 있고 각종 버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진을 많이 뒤에 이것까지 있어요. 오, 뒷자리 TV 하이패스입니다. 아니야. 아, 그게 아닌가 봐요. 아무튼 이 차량이 뭐 누유가 심한지 아닌지는 성능을 봐야 되겠죠. 키로수는 147,000이고 검사 날짜는 10월 14일까지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나있기 때문에 검사비를 좀 보태달라 라고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렌트 튜닝이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누유가 역시나 대형차 특성상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지 꼼꼼히 엔진 RPM 괜찮은지 봐야 될 것 같고 라이트가 깨끗한지도 지금 이게 뿌옇게 나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소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봐야 될 것 같고 어디 긁혀있나 문콕이 심한 데가 있나 아니면은 좀 이제 먹은 데가 있나 휠 스크래치가 어떨지 타이어가 얼만큼 달아져 있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7월 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달 반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리무진 타입이라 차가 가운데 이게 있어서 긴데 이 금액이야. 지방에 계신 30대 후반 내지는 한 50대 사이 분들께서 조금 이제 약간 있어 보이는 내지는 뭐 그런 차 혹은 서울 강남 지역에 뭐 이제 흔히 말해서 나라시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제 불법 영업 택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좀 이제 이 정도 차량을 500선에 좀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부담되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제 금액은 1000을 안 쓰시면서 조금 약간 옵션 풍부하고 하신 분들이 약간 좀 에쿠스나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약간 잘 모르는 쪽으로 선호하시면서 조금 뭐랄까 옵션 풍부하게 좀 누릴 거 누리고 이게 새 차 가격은 장난 아닐 테니까 얼마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35) 저의 4209 10%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나올 겁니다. (1억)짜리였어요. 불과 11년 반 전에 1억짜리를 지금 구매를 하실 때 금액도 깎이니까 600 후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1억짜리 차를 누유가 관건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혹시라도 원하시면 제가 원하는 판매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왜 아니죠?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좀 약간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라 좀 약간 편법으로 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분 괜히 제가 약간 보수적이라서 참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차에 좀 오래 머물렀네요.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IX 가솔린이라서 이제 환경 규제에 자유로운 차고 터보랑 DPF가 없기 때문에 수리할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연료비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키로 쓰면은 미션을 또 잘 봐야 되니까 튀면 안 됩니다. 미션. 역시 그렇죠. 미리 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신들렸나? 요거는 미션을 좀 수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캡티바 LS라서 조금 등급은 낮습니다. 하지만 연식과 키로수를 봐주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짧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구매가 아니라 현명한 구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시트는 가죽은 아닌데 그냥 가성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1,000만원 미만으로 차를 사야 되는데 SUV는 좀 큰 차가 필요하고 가끔 4-5명도 타고 뒤에 짐도 실어야 되는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근데 SUV여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등급이 좀 낮긴 낮더라도 열선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트가 들어온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성능 보겠습니다. 검사할자 내년 6월 24일까지이고 렌트는 있어요. 근데 이제 튜닝은 없고 사고도 크지 않은, 뒤에 누가 때려박았나?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근데 밑에 조그만 거 뭔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들어온 날짜가 9월 23일. 오, 금액은 아마 700까지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후방 카메라가 없어 보이는데 다는데 어느 정도 될까? 한 10몇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7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버는 앞에가 3자리, 이렇게 쉐보레 마크 달렸고 뒤에는 전구 타입일 겁니다. 듀얼 머플러 돼 있으니까 누가 이 차를 1000도 안 되는 가격으로 700 정도의 차로 볼까요? 전자 파킹도 있어요. 워후. 사이드 미러도 수동이 아닌 전동 접이식 백밀러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부류는 나는 곧 죽어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해서라도 수입차, 좋은 차를 탈 것이다. 아니다. 세 종류의 부류라고 할 수 있겠네. 아니다. 난 중간 정도가 좋다. 사실 중간 정도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차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집이 중요해. 우리 가족의 삶의 그런 윤택함이 더 중요해. 돈 많이 벌면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스탯은, 나의 성향은 그렇지 않아. 난 차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해. 싼 것도 상관없는데 단 안전은 담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가 정확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누유를 꼼꼼하게 보고 엔진이 정상 범위인지 미션이 정상 범위인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씌우시고 싶다 하시면 한 5, 60 정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는 대로. 레자로 하면은 조금 쌀 수도 있는데, 좀 인조 가죽으로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인조 가죽은 얼마인데요? 라고 하시면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순정 쪽으로 하면은 이제 뭐 7, 80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싼 걸로 하면은 2, 30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씌우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충은 안 하려고 합니다. 빨리 가되. 앞에 이렇게 LED 또 보이고, 나쁜 옵션은 아닙니다. 럭셔리 17년식에 78,000이니까 아직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있고 스마트 키가 있고 핸들 열선
핸들 열선 버튼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휠도 적당한 알루미늄 휠이고, 중간에 B필러에 에어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비는 없어요. 후방 카메라 다시고, 내비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으시면은 전화기도 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여기 송풍구에다가 끼우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좀 편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여기 핸들에다가 꽂으시는 그 거치하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우면 좋죠. 먼 것보다는 그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드론 검사 기간은 내년 7월 11일까지고 렌트 튜닝이 없고 앞에 범버콩 해갖고 보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미세누는 이 정도면은 없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없다라고 돼 있는데 드론 날짜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차량입니다. 금액은 7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별 LPG 겸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99,000이에요.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은 끝났지만 중고차 보증 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양호라고 돼 있는데 돼 있는 거는 보증이 되는 거고, 사고는 없습니다. 렌트 튜닝 없고, 검사 날짜 내후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2022년 1월 27일까지 뭐 없고, 들어온 날짜는 지금 8월달 한 달 반 정도 됐다. 금액은 700 정도 해주려고 하는 금액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더 UK5 싫어하니까 안 볼게요. 올류 K SM7, 올류 SM7입니다. 썬루프는 없고, 성능 기록부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 지나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온 날짜도 오래됐겠죠. 그래서 검사는 100%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미세는 좀 찍혀 있는데 얼마 정도 수리비가 나올지, 당장 수리해야 될지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없고 등급은 2.5 알리입니다. 전동 시트 당연히 있고, 뒷자리 엄청 짱짱합니다. 그리고 안마 시트 있고 열선에 통풍까지 있어 보입니다. 옵션이 좋아요. 스마트 키, 그 다음에 공기청정, 방향 다 되는 거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지금 여기는 살짝 살포시 안 보이지만 있는 거고,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거고, 이거는 밑에 있어갖고 좀 불편하지 않나 싶긴 한데 적응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휠 스크래치도 특별히 없고, 겉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알리 흰 색깔, 썬루프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금액은 한 7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봤었죠? (6월달) 들어온 게 조금 그렇지만 약간 인기차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성비 차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HG 그랜저였다면은 900 키로수가 짧으니까 1100에서 1300 사이 정도, 썬루프가 있으면 1300까지도 할만한 조건대인데 거의 한 반값에서 조금 더 주는 듯한 느낌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더뉴 아반떼 스마트 기본형, 스마트라고 되어 있지만 스마트 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비는 정품 내비가 있고 67,000km고, 성능 점검 기록부는 2022년 3월 2일까지 검사기간 남아있고, 렌트 튜닝 없고, 사고 없고, 뭐 없고, 들어온 날짜 9월 10일이고 스마트키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반떼 AD는 깡통을 보셔야 될, 키로수를 엄청 보셔야 될, 색깔도 맞추지 못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텐데 가격은 좀 제 생각에는 합당해 보이지 않나. 아반떼 MD 풀옵션의 키로수 10만 전후 내지는 13만 정도 보셔야 될 금액으로 더뉴 아반떼를 구매하실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지 않을까
비록 스마트키는 빠지지만 키로수가 좋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 캡티바입니다. 2.2 이거 봤던 위에는 딴 차예요. 위에 딴 차. 이거는 4륜의 LT입니다. 여기 리무진 시트를 씌워놨습니다. 여기는 비슷하고 휠은 좀 스크래치가 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아닙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6월 19일까지고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9번과 18번 안쪽은 뭐 없고 미세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지 보긴 봐야 돼요. 실물을. 들어온 날짜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재성능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날짜가 좋은 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 범퍼도 조금 뭔가 다른 디테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동 사이드미러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따뜻하게 에어백이 사방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8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90 내지는 80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받고 올류모닝 JA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830, 아까 거는 730. 100만원 차이인데 왜 짧을까? 아까 거는 78,000km 했었는데 이 차량은 25,000km의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따로 보기 편하게 달아놨고 열선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닌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비교적 그냥 소소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뒷자리 짱짱하고 앞자리 깨끗합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렌트 이력이 없고 그 다음에 검사 날짜가 내년 9월 20날까지 사고 없고 미세누이도 없고 정말 깨끗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들어온 지. 이 정도 차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800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시면 좋겠느냐면요. 당연히 이 차가 전 돈 버는 게 이 차를 구매하시든 제가 버는 수익은 똑같기 때문에 이 차로 보시는 게 좀 더 깨끗할 가능성이 높고 안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3PD 제발 차가 적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나옵니다. 용도 이력이 없는 올류모닝 JA 럭셔리. 아까는 베이지였는데 이거는 흰색입니다.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고 열선 있고 전동잡이 백밀러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 블랙박스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아쉽고 그 정도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들어온 날짜부터 보게 되면은 9월 1일 똑같은 날짜 들어왔고 뭐 없고 없어야지 그렇지. 이 금액이면 없어야지. 그렇죠. 이 금액이면 거의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검사 날짜는 내후년 8월 10날까지입니다.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호로차 뒤에 이렇게 하이탑으로 좀 높게 호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보통 화환이라든가 알루미늄 캡 이렇게 있고 높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엔진 경고등이 아니라 주요 경고등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이게 좋아요. 게다가 또 금액도 좋습니다. 수동도 상관없다. 호로를 빼더라도 이 차가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구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고가 좀 아쉽습니다. 뭐 없고 좌우 도어 충격 있음. 앞에 범퍼를 콩 해갖고 좀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재함도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나? 들어온 날짜 이제 2달 조금 지났습니다. 800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올류모닝 역시 JA 이쁘게 빨간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빨간색 이렇게 포인트 있고 정품 내비 있습니다. 내년 5월 말일까지고 렌트 튜닝 없고 사고도 없고 이 금액이면 경차 올류모닝 JA는 없어야 되는데 트렁크 조정
미세하게 있다. 뒤에서 콩 했나봐요. 아니면은 다른 축대 같은 거 했던가. 이건 드론 날짜가 진짜 얼마 안 된 보름 정도 된 차량입니다. 금액은 800까지는 안 돼요. 확실합니다. 경차니까. 조건은 조금 이제 럭셔리 중에서도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좀 그런 메리트 때문에 좀 비싸게 가져왔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 금액은 왠지 82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엔진 미션 보증 기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정품 내비게이션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비싸게 살지 아닐지는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고3 트럭 1톤 바로 성능부터 가겠습니다. 14만 킬로 13년식 검사기간 내년 8월 6일까지 렌트 튜닝 없고 뭐 없고 드론 날짜 좋고, 그쵸? 느낌이 와요. 보다 보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열선도 있고, 사이드미러는 전동 접이식 백밀러는 아닐 겁니다. 적재함 이 정도면 조금 하지만 좋을 확률이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고3는 배기량이 2900cc고 포터2는 2500cc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따지면은 배기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봉고3가 언덕 같은 부분, 물건이 뭐 약간 이제 에어컨, 뭐 이렇게 가전, 뭐 짐 많이 실은 뭐 그런 차에서는 봉고3가 조금 더 약간의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용달이라든가 짐을 많이 싣는, 무거운 짐을 많이 싣는 분께서는 이런 파워 게이트가 있으시면은 짐을 밑으로 이렇게 민 다음에 올리고 또 밀고, 들지 않고 밀고 올리고 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편리하게 무거운 짐도 실으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한 데는 보통은 피아노, 뭐 보면은 이게 뒤에 보통은 이런 게 다 있지 않나. 가전제품 안전하게 내리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킬로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162킬로입니다. 약간 여기는 도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페인트 칠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3월 25일까지 렌트 튜닝 없고, 그냥 본넷 앞에 범퍼도 영향은 조금 있겠죠. 평평하니까. 이게 더 튀어나왔으니까. 드론 날짜는 9월 16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물차 쪽은 끝났고요. 뉴 CC, 와우, 뉴 CC인데 이 금액이에요. 사고 있을까? 이 정도, 미세누유 이 정도, 저 정도면은 수리비 얼마 나올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은 850까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좀 이제 운전할 때 좀 약간 밑으로, 눈이 좀 시선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 상황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적응되시면 괜찮을 수도 있고, 폭스바겐 CC의 특유의 방석 부분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상황이고, 여기서 봐도 깨끗한 상황입니다. 이 금액에 좀 약간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보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티볼리 에어입니다.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차 깨끗하다, 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은 85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고, 20은 무조건 빠집니다. 통풍은 없네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근데 키로수가 좀 이제 연식 대비 많습니다.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12월 12일까지 검사 기간 남아있고, 렌트카 이력이 있으니까 싼 겁니다. 디젤인데 사고는 이게 좀 다발적으로 있긴 합니다. 근데 쌉니다. 미세누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뭐 없고, 드론 날짜 얼마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 또 티볼리 에어입니다. 이건 13만이에요. 루프 스킨이 돼 있나? 썬루프가 있나? 썬루프가 없어 보입니다. 원래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데 안 찍었습니다. 없어요. 내비가 없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10월 7일까지고 렌트 있습니다. 튜닝은 없고 사고 없고 미세누유가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 9월 얼마 안 됐습니다. 1.6이기 때문에 힘은 현대 올류 투싼 소렌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디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세게 밟으면은 힘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키는 보시다시피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싼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차 보겠습니다. LF 소나타 스타일입니다. 그냥 열선 정도, 스마트 키 없고 전동 시트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진은 없어요. 휠은 그냥 적당한 휠이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당연히 아니고 등급이 낮으니까. 아니야. 먼저 잠금을 해제해주. 그리고 마감이 좀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 그대로 보입니다. 열선은 양방향 당연히 있고, 로타리 에어컨이 있고, 내비게이션은 없고, 핸들 리모컨은 있네요.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 등급이 낮기 때문에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키로수가 조금 아쉬운데, 키로수가 만약에 짧았으면은 금액이 올라갔겠죠. 검사 날짜 내년 7월 21일까지고 렌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고 튜닝이 없습니다. LF 소나타의 제 생각으로 적정선은 아직도 1300, 1400, 1500 정도로 보셔야 마음에 들 만한 조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싸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휀다 하나 교환돼 있고 미세누 왠지 다 없을 것 같은데, 실물을 역시나 봐야 될 것 같고, 들어온 날짜 9월 8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길게 봤습니다. 옆 사무실 29대 거 봤고 15대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봤어요. 한 대 한 대 다 봤습니다. 총 44대 굉장히 좀 많이 봐갖고, 지난번에 35대 본 것보다는 조금 더 한 10대 정도 더 봤기 때문에 앞에 40분, 그 다음에 뒤에 40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찍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던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약간 조금 이제 금액이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싸면은 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차가 예를 들어서 확률이에요. 비싼 차는 그만큼 수리를 덜 할 확률이 높고, 싼 차는 그만큼 더 탔으니까, 내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싼 겁니다. 그래서 복불복이지 않습니까? 싼 거를 사서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싸게 산다는 메리트가 있고, 옵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비싼 차는 옵션이 더 있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짧아서 더 차량 상태, 사용감이 더 없어서 더 깨끗하고 좋은 만족감으로 구매를 하실 그런 거를 좀 이제 누리시려고 좀 더 주시는 거고, 옵션이나 깨끗함을.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싼 거를 새 차같이 희망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걸 보시고 LF 소나타 난 1000만원 이상으로 안 살 거라는 커트라인을 거시고, 키로수는 상관없다, 사고는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하는 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매번 그런 차들은 경매로 갖고 오기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약간 다른 딜러보다 10만원, 20만원 마진 들 보고 약간 빡빡하게 갖고 와서 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그 차는 원래 900에 팔아야 되는데
880에 빨리 팔아서 일단은 현금을 조금 이제 약간 20이라도 얻고, 그 다음에 그 차로 인해서 다른 차는 없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차도 많습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구매하시고 문제 생기면은 좋은 건 내보내고 나쁜 댓글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안 내보내고 다른 차로 돌려서 마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유튜브의 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는 아는데, 딜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봐오니까 저는 아는데 이게 증거를 보여드려만 믿는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저를 높여서 이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좀 안 좋은 방법으로 가시지 않게끔 조언을 드리는 건데, 너무 이제 요즘 세상에는 자극과 그 다음에 익명성을 이용한 그런 댓글들, 그리고 싫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무분별하게 판을 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싫으면 싫은 이유를 정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웃으면서 감사하게도 고치고 할 텐데, 그냥 싫어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록 이렇게 하지만 연예인이 아니에요.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말을 조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대모사를 또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끼가 조금 있어서 뭐 전화 연기하는 거 과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또 삼천포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고차를 사시면서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속에서 믿음, 정직을 찾지 마시고, 시세를 아반떼 AD면 AD, MD면 MD, 더뉴 아반떼면 더뉴 아반떼, K3면 K3, 티볼리면 티볼리, 캡티바면 캡티바, 한 차종만 정하셔서 금액 커트라인을 아예 싹둑 하지 마시고 평균을 내셔서 키로수를 많게밖에 보지 못하신다면, 내 수준에서 내가 예상한 차량 중에서 키로수를 짧게 보려면은 내 금액 수중에서 어떤 차를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난 이 차에서 이 차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금액이 이 이상은 안 쓸 거니까 키로수를 올려야지. 사고를 늘려야지. 안쪽까지는 안 먹은 건 상관없잖아. 그리고 중고차잖아. 확인 다 하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팔겠지. No.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양심적인 분들은 어느 정도 수리도 하시고 그만큼 내고를 해서 갖고 오신 다음에 정당히 수리해서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이렇게 비싸게 밖에 못 갖고 오고, 게다가 또 갖고 와서 문제가 생기면은 깎지도 못하는 구조인데 깎긴 깎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파고들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뭐 하나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문어 다리처럼, 그 왕족 계보처럼 여러 가지들이 세분화돼서 나눠지기 때문에 말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전략과, 이게 딜러들이 매입할 때 비싸게 매입하고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못한다는 점,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 여러분들은 싸게만 보실 거니까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좋은 쪽으로 현명하게 키로수를 좀 줄이고 사고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쪽으로 가시면은 좋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차종만 시세 공부 달달하셔서 욕심을 가미하지 말고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깔끔한 키로수로 보시게 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좀 이제 디자인 낮은 거는 괜히 이게 인구 밀집도가 좀 있다 보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측면을 좀 과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광고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고차를 매입하고
판매를 한 2012년부터 꾸준히 해본 결과 제가 좀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긴 한데 좀 제가 권해드리는 게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세게 강요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조금 나와서 좀 같이 중간에 있는 절충선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돈은 내가 내는데 너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셔서 좋은 쪽으로 가실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좀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아닌 분들도 저한테 오셔서 조금 이제 서로 웃으면서 하는 거래라든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구매하시고 나서 구매 후까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윈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그런 거래만 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00에서 1500이 될지 아니면 다른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 이제 추석 때 올리던가 아니면 추석 이후에 영상을 올리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실 때 마스크 꼭 하시고 아마 시골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인구 밀집도는 좀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계, 정말 생계입니다. 생계. 생이라는 거는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좀 엄청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시거나 아니면은 월급이 반 이하로 줄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좁은 하나 건너서 하나면은 다 연결된다는 이 좁은 5100만의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비집고 사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을 해주셔서 비록 답답하셔서 드라이브 가시고 여행을 가실 때 가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좀 프라이빗하게 다른 분들이랑 겹치지 않는 동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더 200명, 300명 퍼지지 않는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도 움직일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뭐라고. 아무튼 마스크 잘 쓰시고 손 꼭 계속 화장실 보일 때마다 쉬 안 매려워도 가서 손을 씻는 비누가 없어도 그래도 손을 씻는 그런 해서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것도 유행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선착순 끝나기 전에 저렴한 쪽으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광자 우짜님 고객님, 그 다음에 메카토 고객님, 그 다음에 PD 김보스 시청자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마산 농부님 감사합니다. 11월님 감사드리고 마이라이프님, 와이키키님 감사합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드시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고 있는 구독자님이십니다. 블루스카이님 항상 힘이 나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 물고기 초롱님 댓글 꾸준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광호님 오늘 제가 좀 이것저것 하느라고 저번에 500만원 이하의 SM5 노바 못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예약 걸어놓고 내일 아침부터 또 아산에서 또 올라오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렇고 그 다음에 ADOLPK님 아돌프 K님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가 수원 갔다가 못 사고 가신 분이시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하튼 감사드리고 언젠가 오실 때는 마음의 준비가 좀 확고하게 되셨을 때 다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종기님
경기도 특히 인천 쪽 조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댓글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역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시세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그저 믿을 사람만 찾으신다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을 내야 되는데 평균이 아닌 저렴한 차량만 찾으시는 경향으로 허위 매물은 그로 인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지역을 무조건 믿고 걸으시고 다른 지역이라고 안심하신다면 필히 타 지역에서 눈탱이를 폭리마진을 당하실 확률이 매우 대폭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지역의 모 업체도 허위 매물을 도와준답시고 정의의 사도인 행세를 하다가 걸려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모모 업체 등등 환경 설정 조작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라 라는 그 업체조차도 과거에 환경 설정 건드렸다가 거기 갔다가 저한테 오셔갖고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여하튼 길게 제가 적었는데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 시세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거의 50분이 넘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편집을 좀 덜하고 자막도 덜 할 겁니다. 여하튼 좀 여가도 없고 맨날 지금 새벽 3시 37분인데 잠도 못 자고 녹화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게 혹시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참고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여하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또 도움되실 그런 정보도 드리고 그 다음에 차도 찍고 이렇게 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목이 간 가게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